경마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찬원입니다. 5월 첫째 주 1위 경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 4일 일요일인데요. 일요일은 부산 육경주에 마생의 단 한 번뿐인 찬스죠. 3세 암말들의 오크스 대장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연도는 좀 특이하게 서울에서 2마리밖에 출전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부산에 있는 마필들의 발걸음이 좀 압도적인 마필들이 있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작년하고는 좀 사뭇 다릅니다. 상관마 경주가 KRA컵 마일즈 경주도 너무 싱겁게 끝이 나버렸고, 이번에 오크스도 기량의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고, 2025년도는 3세 마필들의 기량 차이가 좀 다소 많이 나는 그런 격분의 해가 될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해당 경주는 부산 6경주에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겠고, 서울 1경주부터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1경주입니다. 6등급 13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직전 경주 배당판에 어마어마하게 바람이 불었었던 마필입니다. 자, 그 주인공이 1번 판타스틱 드래곤 판타지입니다. 드래곤 판타지. 직전에 사전 인기도에서 인기순위 7위로 팔렸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인기 1위가 빈체로큐였죠. 빈체로큐라는 마필이 인기 1위로 아주 강력하게 팔려주고 있었는데, 그 마필과 같이 들어왔는데 복승식이 8배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배당판에 사전 인기도 7위짜리가 그만큼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뭐냐? 48조 이준철 줄기선 마방에서 그만큼 자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훈련 상태도 좋았고, 직전에 3번 게이트 출발 조건도 좋았고, 자, 이번에도 1번 게이트 출발 조건 좋습니다. 훈련도 좋아요. 빠르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 4번 학산 프린스죠. 우수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자, 학산 프린스 같은 경우에는 이 워낙 조기 때 발걸음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탄력감이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마필들이 많이 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기마 2마리의 발걸음이 좋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전개 자체도 깔끔하게 잘 나오는 판성이기 때문에 드래곤 판타지와 학산 프린스 이 2마리가 먼저 좀 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 될 것 같고, 자,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보병 마필 한 마리는 저는 이 7번 히어로 골드를 좀 보고 있는데요. 히어로 골드를 보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지금 히어로 골드가 계속적으로 1700m를 뛰었습니다. 1700m 장거리를 계속 코너 4개짜리를 뛰고 있다가, 자, 이번에 1300m로 경주 거리를 대폭 줄였어요. 그러니까 1300, 1200의 단거리에 좀 못 뛰던 마필들도 장거리에 갑자기 뭐 한두 번, 2번 정도 출전해 가지고 호흡을 빵 터트리고 나서 다시 단거리 경주로 들어오면 좀 기량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가끔 보일 수 있잖아요. 히어로 골드도 1700을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지금 뛰고 경주 거리를 줄여서 들어왔기 때문에 끝에서 결승선에서 한 발만 제대로 써준다고 그러면 어차피 앞에 갈 수 있는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잘 참고 있다가 결승선에 딱 한 걸음만 써준다고 그러면 결승선에서는 찬스가 좀 나올 수 있는 이 삼복승식에서 복병으로 좀 노릴 수 있는 마필은 경주 거리를 줄인 히어로 골드를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일요일 2경주입니다. 6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이 경주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경주 단거리 1200m 경주로 진행이 되는데요. 직전 경주부터 계속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마필 5번 모닝 원더죠. 계속적으로 점차 좋아지는 꾸준한 발걸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훈련 상태는 좋아요. 모닝 원더가 현장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자, 모닝 원더를 필두로 팔려주고 있는 마필이 외곽에 2번 글로리데이입니다. 김태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자, 글로리데이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체중을 좀 봐야죠. 이 체구가 좀 작은 마필이라서 직전 경주가 435kg에 뛰었습니다. 435kg에 뛰었으니까 좀 체중을 좀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그런 마필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팔려주는 게 안쪽에 1번 미라클 삭스,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한 점도 플러스점 요인이 되죠. 그런데 미라클 삭스가 팔려주고 있는 결정적인 요인은 뭐냐? 직전 경주가 4개월 만에 복귀전이었습니다. 그렇죠? 4개월 만에 뛰었어요. 그러면서도 선행을 가면서 발걸음이 좀 무뎌졌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직전 경주 몸이 조금 무거운 그런 모습을 노출했고, 자, 이번에 정상주기 돌아오면서 안쪽 1번 게이트입니다. 자, 그래서 모닝 원더, 글로리데이, 미라클 삭스 이 3마리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자, 이 인기마 3마리는 다 좋아요. 직전보다 좋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여기서 또 한 마리 가지고 가야 될 마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걸작축제죠. 자, 왜 걸작축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미라클삭스가 직전에 어떻게 해요? 4개월 만에 복귀죠. 이번에 이제 정상주기 돌아왔죠. 걸작축제는 5개월 만에 뛰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정상주기 돌아왔어요. 미라클삭스하고 똑같아요. 미라클삭스도 직전에 복귀전에서 선행 갔다가 발걸음이 무뎌졌죠. 얘도 직전에 선행 갔다가 발걸음이 무뎌졌습니다. 두 마리가 다 정상주기 돌아오면서 좋아졌어요. 컨디션은 훨씬 더 마필의 바디 컨디션은 좋아졌고 발걸음의 탄력도 좋아졌는데, 한 마리는 팔려, 한 마리는 안 팔려. 근데 걸작축제 마필도 상당히 괜찮아요. 컨디션이 많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경주 비인기 마필이지만 현장에서 좀 가지고 가야 될 마필은 저는 정상주기 돌아온 걸작축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2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경주를 보시면 직전에 이제 잘 뛰었던 마필들이 먼저 팔리죠. 안쪽에 소아라스타. 소아라스타 같은 경우는 직전에 이 10번 외곽 게이트 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10번 외곽 게이트 출발 때문에 안쪽에서 빠른 마필들이 확 나오니까 자리를 좀 제대로 잡지 못하고 전개가 살짝 꼬이면서 딱 그만큼 부담 중량 때문에, 또 부담 중량 높았잖아요. 직전에 57km 달고 뛰었고 외곽 게이트 출발이 조금 발목을 잡았던 그런 마필이에요. 이번에 게이트 조건이 워낙 좋아졌어요. 10번에서 2번 게이트로 좋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게이트 조건으로 볼 수가 있는 마필이겠죠. 소아라스타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이제 팔려주고 있는 마필이 8번 라운 노던 댄스입니다. 이런 거는 시상적으로 정말 서울하고 부산하고 분위기가 정말 다른 온도차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직전에 정우주 기수가 말을 그렇게 타고 깨지고 들어왔다. 부산 같았으면 얄짤없어요. 부산 같았으면 2번 다시 말 안 태웁니다. 부산 주교사들은. 왜? 직전에 정우주 기수가 어떻게 탔어요? 라운드 논 댄스를. 선행을 갔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내 뒤에 말은 나보다 한 6마신 뒤떨어져 가지고 저 뒤에서 와요. 나 혼자 막 6마신 앞에 먼저 가. 페이스 한 배도 못하고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그냥 가요. 그러다가 결승선에서 퍽 죽었어. 그리고 뭐 조교사들이 거꾸로 말을 하면, 그건 이제 뭐 정우주 교수가 페이스 안배를 못했다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반대로 얘기하면은 전문 용어로 너 뭐 댕고르시 시켜갖고 빼먹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죠. 부산에서 100%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음 말 안 태워. 그런데 서울에서는 박종권 조교사가 뭐 기수가 실수할 수도 있지, 다음에는 내가 다시 한번 기회 줄 테니까 잘 타서 들어와라. 이제 이런 온도차가 많이 느껴지는 거죠. 확실하게 달라요, 그런 게. 부산하고 서울하고는. 완벽하게. 자, 이번에 다시 한번 정우주 기수가 기승을 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직전에 그렇게 말을 타서 죽었는데 조교사가 나를 믿고 다시 한번 태워줬어. 정우주 기수 입장에서 어떻게 타야 되겠습니까?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타겠죠. 직전에 자기가 실수한 거를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 이번에는 박종권 조교사한테 내가 꼭 좋은 성적을 보여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탈 거예요. 그래서 라운 노던 댄스, 안쪽에 소아라스타, 이 두 마리가 많은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거죠. 정우주 기수가 잘 탈 거예요. 라운 노던 댄스 잘 탈 거고. 자, 또 한 마리 팔려주고 있는 게 뭐예요? 브리도 트로피하고 외곽의 스마트 테이크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테이크 같은 경우는 감량이 이렇게 있으면 승급전이겠죠. 승급전인데 얘도 직전에 5개월 만에 뛰었어요. 5개월. 5개월 만에 복귀전을 뛰면서 우승하고 이제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데, 외곽 게이트, 승급전, 이런 거는 서울에서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이렇게 승급전에 외곽 게이트 걸려가지고 이렇게 있을 때는 약간 좀 숨고르기를 하고 넘어가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스마트 테이크는 현장에서 배당판 보고 결정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또 브리도 트로피라는 마필도 이것도 배당판을 좀 보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뭐 자세한 이야기는 좀 그렇고, 아무튼 배당판을 보고 많이 팔리면 괜찮네, 좀 덜 팔리면 이상한 이제 그런 낌새를 생각을 하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두 마리는 일단 인기만 팔리는 건 그래요. 하지만 뭐 소아라스타하고 라우돈돈 댄스, 이 두 마리가 있기 때문에 3경주 일단 먼저 인기만 보시고 그 다음에 현장 배당판을 보시고 맞게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면서 정리할게요. 일요일 부산 1경주입니다. 6등급 14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부산 1경주는 전원이 메인 경주로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1경주의 메인이라
제가 저번 주도 말씀을 드렸어요. 저번 주 일요일도 부산 1경주를 제가 준메인 경주로 가지고 가면서 적중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상가 입장에서 시작하는 1경주를 이 승부처로 가지고 가는 게 상당히 좀 음 부담감이 큽니다. 왜 그러냐면 주로도 물론 금요일에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또 토요일 날 바뀌었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부산 주로가 워낙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또 그런 이유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일단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들어가니까 이제 그게 좀 그런 것들이 좀 부담감이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경주를 이렇게 승부처로 잡는 이유는, 야 이거를 내가 여기서 놓치면 정말 한 2달은 막 후회할 것 같은, 자 그런 이제 복병마필 추천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저번 주 일요일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 여기서 제가 이거 놓치면 정말 2달 후회할 것 같아서 1경주지만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주도 똑같습니다. 이번 주도 딱 저번 주 정도 같은 배당, 25배 정도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경주인데, 여기서 얘를 놓치면 정말 한 석 달은 예상을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1경주긴 하지만 제가 여기에서 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쭉 지켜보고 있었던 마필이에요. 그런데 못 뛰었던 이유가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 편성을 정말 잘 만났, 그리고 마방에서도 알고 있겠죠. 왜 얘가 지금 그간에 뛰면서 발걸음이 나오지 않았는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 이번에 보완 훈련을 정말 잘 시켰습니다. 그 보완 훈련이 제대로 잘 먹히면서 조교 때 봤을 때 '아 달라졌다. 여기에서는 승부구나.'라는 딱 그런 감이 있었기 때문에, 자 부산 1경주 메인 경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5등급 중거리 14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4경주는 인기마필들이 좀 불안불안해요. 에코월드 직전, 에코월드가 직전에 뛰는 거를 보시면은 안말 한정 경주에 2번을 뛰었는데 잘 뛰어서 괜찮게 뛰었죠. 이제 착순권에 들어오면서. 근데 직전 경주를 뛰고 지금 10주 만에 출전하고 있는데 컨디션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에코월드가 직전 2번의 경주 편성으로 봤을 때 얘를 확실하게 믿고 들어갈 수 있는 충막감인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3번 하이폴리는 3번 하이폴리는 직전에 이제 그 이제 4월 6일 방송을 돌려서 보시면, 제 방송을 제가 하이폴리가 인제 그 전에 뛸 때 선행 가서 돌아왔잖아요. 근데 직전 경주 4월 6일 경주 선행 못 가는 편성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인기마로 팔리지만 선행을 못 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 인기마필이다라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 어때요? 하이폴리 선행 또 못 갈 수 있어요. 못 갈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요. 그래서 얘도 축으로 가지고 가기에는 뭔가 껄끄러워요. 그렇죠? 그리고 인제 팔려주고 있는 인기마표 뭐예요? 10번 송달 황태자. 송달 황태자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도 뭐 잘 뛰긴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감량이 4.5kg 그러면 인제 승급전이겠죠. 직전 경주 잘 뛰고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데 3착 승급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인제 감량이 더 좋기는 한데, 송달 황태자도 3착 승급해서 지금 편성이 이렇게 좀 빡빡한데 얘를 믿고 들어간다? 그것도 좀 뭔가 좀 2% 부족하죠, 항상 보면. 자 인제 그런 마필이고, 민트플레이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팔려주고 있는 에코월드, 하이폴리, 민트플레이, 송당, 황태자 이 마필들이 전부 다 믿기에는 약간 좀 뭔가 2%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좀 생뚱맞은 말이 한 마리가 보이는 게 뭐냐면, 정말 정말 생뚱맞은 말인데 얘가 보입니다. 글로벌 클래스. 물론 김옥성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더 보는 거예요. 자 왜? 글로벌 클래스 같은 경우는 지금 직전에 이제 1800, 1700을 다 뛰었습니다. 그러고 경주 거리를 줄여서 1400으로 들어왔어요. 얘가 그러면 1400 발걸음이 좋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그리고 이 글로벌 클래스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번 뛰었습니까? 14번을 뛰면서 14전을 뛰면서 우승이 없어요. 빵이야, 빵. 그리고 준우승도 없어요. 빵빵입니다. 빵빵. 자 그런데 이런 마필이 왜? 그러니까 부산에는 좀 많이 있어요. 서울에도 몇 명 있었죠. 몇 마리가. 뭐 17번 뛰어서 한 마리가 못 들어온 게 뭐 18번째 들어오고, 26번을 뛰어서 한 번도 못 들어왔던 마필이 28번째 들어오고, 그런 이제 말들도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마필들은, 인기 마필들의 발걸음 기본기가 좋았을 때는 택도 없죠. 안 돼요. 때려 죽여도 안 돼. 근데 이런 마필들이 들어올 때 그 조건을 보면 뭐냐?
인기 마필들이 뭔가 불안감에 등 떠밀려 팔리는 인기 마필. 그러니까 실상적으로 개뿔이나 발걸음은 없는데 편성이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얘가 막 팔려 인기마로 이렇게. 왜? 뛴 게 좀 있으니까. 근데 얘네들이 실상적으로 뜯어 놓고 보면 별거 없단 말이죠. 다 비슷해 그냥 다른 마필들이. 그래서 이런 뭐 경주에서 좀 배당이 터질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글로벌 클래스가 하위권에서 전개하는 마필이 아닙니다. 1번 게이트 출발 조건을 발판 삼아서 김옥성 기수가 빠르게 밀고 나가면 중간 이상에서 못 써도 중간까지는 서 있을 거예요. 중간까지 서 있고 다른 마필들도 어차피 끝걸음이 다 거기서 거깁니다. 그러면 안쪽에서 잘 정확하게 힘 안 배 하고 있다가 제대로 한 걸음 때리면 충분히 얘네들하고 해볼 만하거든요. 발걸음 자체는 밀리지는 않아요. 아무리 뭐 14점 빵빵이라고 그래도 얘가 기본적인 발걸음은 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 사고 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이번 4경주에 정말 생뚱맞은 복병 마필 글로벌 클래스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다음 2경주입니다. 5등급 1300m 경주로 준비가 됩니다. 자, 이제 오늘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서 딱 2명의 기수만 말을 탔습니다. 2명 반절. 2명이 뭐냐? 서승훈, 다실바. 다실바 기수가 1등이었고 그다음에 서승훈, 그다음에 반절은 뭐였냐? 유현명 기수가 또 나름대로 선전을 했죠. 자, 그래서 제가 1경주도 배당을 좀 잡아내고 했는데 자,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는 뭐였느냐? 다실바 기수를 주목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날랐어요. 혼자서 말 타고. 끝까지 정말 잘 타줬는데 자, 이번에도 다실바, 서승훈입니다. 이 두 마리가 감량이 다 이렇게 있으면 승급전인 거죠. 물론 금요일 날 말을 잘 탔다고 그래서 일요일 날 잘 타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날 좀 다른 그날 당번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인제 금요일 날 5월 2일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 당번은 멀로 기수였고 자 오늘 이제 일요일 같은 경우는 누가 당번이 걸릴지 몰라요. 그날 이제 진짜 죽쓰는 기수가 꼭 있거든요,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 가지고. 자 그런데 솔직히 모르죠. 다실바가 죽을지 서승훈 기수가 죽을지는 모르겠으나 로드 투 프린스도 기본기가 있고 벤지도 기본기가 있고 그런데 자 벤지는 따라가도 돼요, 선입전개에서. 따라가도 되는 상황이고 여기 선행마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보스도 앞에 갈 수 있고 템그레도 앞에 갈 수 있고 앞쪽에 로드 투 스프링도 앞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가는 마필들끼리 충돌을 하고 더군다나 금요일 같은 경우에 어땠어요?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앞에 갔던 마필들이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그냥 한 바퀴씩 다 돌았어요. 그래서 앞에 무조건 쓰려고 그럴 거예요, 기수들도. 그런 와중에 벤지는 따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할 거냐? 저는 그냥 앞에가 복작복작하면 오히려 선의권에서 따라가는 벤지가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벤지를 가지고 가면 로드 투 스프링, 뭐 하늘보스 탱그레 이런 마필들을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하고 딱 한 마리만 골라갈 수 있는 상황에서 한 마리를 제대로 골라야 되고 복병 마필이 딱 보이는 건 뭐냐면 정말 딱 얘인데 말은 복병인데 기수가 복병이 아니라 기수가 구멍이라서 우에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진짜 우에다 기수는 도깨비 같은 기수라서 뭐 어떻게 말을 탈지를 종잡을 수가 없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분명한 거는 이 트리플 J가 단거리 1200, 1300 에서는 한 걸음을 제대로 쓴다는 매력은 또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매력은 가지고 있어서 우에다 기수가 쪼끔만 정신 좀 차리고 타 줬으면 되는데 요즘에 우에다 기수 말 탈 때 보면 너무 이 정신줄을 놓고 탈 때가 많아 가지고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해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단거리에서 한 걸음 쓸 수 있는 복병 마필은요. 8번 트리플 J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4등급 14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5경주는 준메인 경주로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서울의 준메인 경주인데 이번 경주 인기 마필 먼저 살펴보면 펠루엘트죠. 이동화 기수의 펠루엘트가 현장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을 거고 성실영웅도 팔립니다. 김태훈 기수. 현장에서 4번, 9번이 깜빡이를 기록을 할 거고 여기에 이제 팔려주는 마필이 7번 거미블루, 김성현 기수의 거미블루가 팔려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인기 마필이 3마리인데 이 3마리 중에 충마는 있어요, 저도. 충마는 있는데 나머지 2마리는 안 보는 마필들입니다.
이 셋 중에 한 마리만 골라 갈 거고 나머지 두 마리는 마번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삭제를 하고 또 여기에서 제가 승부처로 가지고 가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인기 마필 중에 한 마리만 주력으로 갖다 붙일 거고 축으로 놓고 때릴 거는 당연히 1, 2, 3, 4, 5 차게 안 팔리는 복병 마필을 놓고 때릴 겁니다. 왜? 그간에 제가 좀 지켜봤었던 마필이 인제 딱 뛸 수 있는 조건을 만났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그 말을 노려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훈련도 잘 되어 있고 편성 그러니까 말들이 뛸 때 일단 좀 저는 말을 타 봤기 때문에 항상 좀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그 말의 각질이라고 그러죠. 경주 습성에 맞는 전개가 만들어져야 돼요. 기수가 뭐 아무리 날고 기어도 전개가 안 나오면은 말이 뛸 수가 없습니다. 그 조건 자체가 안 만들어지면. 조건이 일단 만들어 주고 판이 깔려야지 위에서 춤을 추든 뭐 노래를 부르든 뭐 할 거 아니에요. 판이 안 깔렸는데 뭐 어떻게 뭘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전개가 받쳐주고 있는 그 복병 마필을 놓고 제대로 한번 오경주, 준메인 경주를 붙어 보겠습니다. 일요일 부산 3경주가 되겠습니다. 4등급 단거리 1200m 경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번 경주를 보시면 안쪽에 2번 사막의 꽃이죠. 사막의 꽃 같은 경우는 30조 이제 우줄리 쪽에서 마방에 있다가 우줄리 쪽에서가 호주로 가면서 라이스 마방으로 인제 옮겼는데 자 우줄리 쪽에서 마방에 있을 때는 솔직히 지구력 자체가 부족했었어요. 1200도 잘 안 됐었는데 사막의 꽃이라는 말이 라이스 쪽에서 마방으로 옮기면서 지구력이 좀 보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1200 정도는 충분히 버텨내는 발걸음을 보이고 있고 더군다나 게이트 조건도 안쪽이고 자 그리고 8번 닥터 해피죠. 닥터 해피 같은 경우는 직전에 이제 선행 가서 좋은 발걸음을 보였는데 메리트는 뭐냐? 직전에 12번 외곽 게이트였어요. 외곽 게이트였죠. 이번에 중간 게이트 8번으로 그나마 인코스는 아니지만 좋아진 그런 발걸음을 보이고 있고 1.5km 감량이 있다고 그러면 승급전이겠죠. 승급전이기는 하나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선행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고 그리고 발걸음도 좋아요. 잘 팔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세 번째 팔려주고 있는 마필이 이 원로 기수의 트로피웨어입니다. 원로 기수 트로피웨어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보다 인제 감량은 있어요. 얘는 감량이 있다고 그래서 승급전이 아니고 이제 직전에 못 뛰어서 이제 감량을 가지고 있는 건데 요즘에 몰로 기수가 좀 쪼끔 안 좋죠. 그러니까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 몰로 기수는 못 들어오는 이유가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몰로 기수가 한참 때 말을 탈 때 정말 좋은 말을 혼자 다 독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몰로 기수가 그렇게 한참 탈 때처럼 그렇게 좋은 말들은 어지간한 기수들이 타도 들어와요. 근데 정말 이 딱 기수들의 기승술이 돋보일 때가 언제냐? 아리까리한 그런 말들을 탔을 때. '이거 될까 말까.' 이럴 때 정말 기수의 기승술이 인제 돋보이는 건데 몰로 기수가 요새 잘 안 되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이게 경주가 잘 안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급해. '야 내가 쟤들보다 훨씬 잘 타는데 이거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하는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중간에 어떻게 되냐 이 한국 말들은 정확하게 그게 있습니다. 외국 말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외국 말들 같으면 뭐 그냥 말들을 계속 몰고 때리고 해도 결승선에 또 뛰어요. 시종의 일관 몰고 때려도 뛰어요. 근데 국산 말들은 어때요? 그렇게 뛰면은 10 마리 중에 11 마리가 죽어요. 안 돼요. 그렇게 뛰면은. 왜? 이 아직까지는 이 국산마의 그 한계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딱 정말 이 페이스 안배를 잘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제 몰로기수 말을 탈 때 이제 금요일 경주도 몰로기수 깨졌던 인기마필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중간에 계속 말에 쉬는 타이밍을 주지 않습니다. 말이 숨을 돌릴 수 있는 타이밍이 없어요. 나와서부터 자리 못 잡으면 그때부터 결승선 골이 날 때까지 계속 몰아제낍니다, 말을. 어. 그러니까 말이 중간에 숨을 돌리지 못하니까 결승선에서 뛸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주 기본적인 건데 몰로 기수가 지금 요즘에 마음이 급하니까 계속 실수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몰로 기수를 평가할 만큼 그렇게 말을 잘 탔던 그런 기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순수는 둘 수 있잖아요. '아 저거 좀 뭔가 지금 실수하는 건데.' 자기가 좀 모르고 있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요즘에 몰로 기수가 쪼끔 그게 단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한 템포 좀 쉬어 주면 차라리 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경주들이 잘 안 보여요, 몰로 기수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 얘는 그냥 지켜보고 사막의 꽃하고 닥터 해피가 좀 더 낫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현장에 가서 다른 말 좀 현장에서 인제 좀 괜찮아 보이는 말을 골라서 붙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육경주입니다. 국산 4 등급 1,400 미터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4번 아라모아가 인기 1 위로 팔려주고 있습니다. 아라모아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 이제 이용호 기수가 기승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마이야 기수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부담 중량이 다소 올랐습니다마는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아라모아 같은 경우는 여기서 1,400 미터 잘 뛸 수 있는 조건이죠. 뭐 충분히 인정이 되고 그다음에 팔려주고 있는 마필이 금악진주예요. 금악진주는 제가 직전 경주도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3월 8일 경주였죠. 3월 8일 경주에 금악진주가 들어왔을 때 우승을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됐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면 금악진주는 그때 당시 비인기 마필이었어요. 안 팔리는 비인기 마필이었고 금악스타가 그때 당시 인기 마필이었습니다. 안쪽에 1번 게이트였고. 근데 1번 게이트에 금악스타가 나오면서 금악진주가 옆에 오니까 일본 금악스타가 잡아 주고 금악진주를 보내 줬어요. 그러고 나서 금악진주가 들어왔는데 그때 당시에 인제 인기 1 위로 팔렸던 사하라몬드하고 땡땡구도 딱 들어왔어요. 제대로 한번 금악 목장에서 잘 한번 경주를 잘 만들어 가지고 풀어냈는데 이 전 경주도 인기만 별로 팔렸습니다. 선행을 가려고 그랬는데 선행을 실패했죠. 안쪽에서는 인다벤 기수가 막 엄청 밀고 나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조상범 기수였나요? 조상범 기수가 선행을 못 가고 못 가고 옆에 딱 섰다가 결승선까지 그대로 그냥 들어오지 못하고 그 착차를 좁히지 못했는데 자 이번에 홍대우족에서 마방에서 2억 기수를 태웠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유는 하나예요. 음. 홍대유 마방에서 2억을 태웠으면은 "야 선행 가. 죽어도 선행 가서 죽어." 이거죠. 2억을 태웠다는 것 자체가. 자 그럼 2억 기수가 스타트가 빠른 기수잖아요. 여기에서는 금악진주가 무조건 선행 갈 겁니다. 죽어도 선행 가서 죽는 걸로 일단은 작전은 그렇게 나올 것 같고 그렇다고 뭐 아라모아가 가만히 있겠어요. 얘도 엄청나게 가서 지지고 볶고 하겠죠. 여기 인제 일동박수가 3 착을 오느냐 마느냐 인제 그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기수가 금악진주의 기수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금악진주와 아라모아의 이 두 마리의 결승선까지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그런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일요일 부산 4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400 미터 경주로 진행이 되는 4경주는 준메인 경주로 제가 선정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인기마필을 살펴보면 희망란이 드디어 인제 희망란이 김혜성 기수가 다시 탔고 경주 거리를 1,400 으로 줄였어요. 일단 1,600은 안 된다는 게 우리가 다 검증을 했잖아요. 1,600은 안 돼. 그래서 이제 1,400 으로 경주 거리를 줄였고 자 인기 1 위로 팔려주고 있는 거는 레몬파이죠. 레몬파이가 직전에 이제 정상주기 돌아오면서 잘 뛰었는데 저도 깜빡 속았어요. 왜 속았느냐? 레몬파이가 직전에 들어올 때 훈련을 보니까 훈련이 아주 개판이더라고요. 그냥 걸어만 다녀. 몸도 안 풀고 '몸이 저렇게 되면 무거울 텐데.'라는 느낌을 가졌는데 와 이거 뭐예요? 훈련이 그렇게 약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 날라오더라고요. '잘못 봤구나. 아 내가 잘못 봤구나.'라고 생각이 됐어요. 자 이번에도 이제 몰로 기수 기승하고 부담 중량은 다소 올랐습니다마는 뭐 뛸 수 있죠. 이 두 마리는 이상 없이 다 좋은 모습입니다. 조건도 좋아요. 경주 거리도 줄였고 조건도 좋은 상황인데 제가 왜 이번 경주를 승부처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느냐. 여기는 어 훈련을 지켜보고 있는데 인제 정반대의 마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전에 레몬파이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교 때 눈에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너무 훈련이 약해서 '이번에 좀 뭐 대충 탈 건가? 왜 이렇게 훈련이 약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 뛰었다. 제가 잘못 봤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근데 여기에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 있습니다. 직전에 그리고 계속 요 근래 훈련이 안 좋았던 말이 있었거든요. 뭐 저래? 왜 저러지? 말이 맛이 갔나?'라고 생각하는 말이 있었는데 이제 당연히 경주 때 못 뛰었겠죠. 근데 이번 훈련해 보니까 어 처음에는 제가 어떤 생각이었냐면 마방에서 번호 그러니까 말들이 이제 번호를 보고 인제 판단을 하잖아요. 그 말마다 말을 다 보고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얼굴을 보지 못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번호를 보고 확인하는데 '번호를 바꿨나? 이거 번호 적힌 잘못 달고 나온 건가? 저 말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다음 날도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근데 발걸음이 '내가 아는 말이 맞나?' 싶은 거예요. '쟤게 발걸음이 저렇다고?' 근데 인제 여기에서 제가 하나 느낀 거는 뭐냐면 말씀을 인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게 아니고 조교 때 발걸음에 변화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다 잘 뛰는 건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도 그건 경험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하지만 조교 때 발걸음에 변화가 있어야지 실경주에 변화가 있든지 말든지 하지, 조교 때 변화도 없는데 맨날 그 나물에 그 밥인데 이게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못 하잖아요. 일단은 전제 조건이 뭔가 좀 변함은 있다. 그래서 아예 안 팔립니다. 정말 백판이에요. 진짜 백판인데 그래서 인제 저 부담감이 더 가는 거죠. '이거를 놓고 한번 해 볼까?'라는 이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데 어차피 인기 1위 레몬파이하고 붙여도 무조건 뭐 30배 이상 넘게 나오는 그런 백판 마필이기 때문에 그냥 자신 있게 한번 덤벼 보겠습니다. 왜냐면 조교 때 변화도 있고 편성도 잘 만났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못 들어올 때 못 들어올 망정 그냥 자신 있게 그 백판 놓고 한번 덤벼 보는 사경주 준매인 경주로 선정을 해 봤습니다. 7경주입니다. 3등급 중거리 16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인기 마필들이 승급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자,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 인기 마필 9번 나노마신이죠. 그리고 7번 금비천합니다. 이 두 마리가 감량, 감량 6kg, 3kg면은 어마어마하죠. 6kg면은 이거를 그냥 경주 때 마신수로 계산하면 12마신입니다. 그러니까 1kg에 2마신 정도씩 계산을 하거든요. 부담 중량 차이가. 그러면 이제 0.5kg에 1마신씩 차이가 나는 거죠. 그 12마신의 착차. 여하튼 좋아요. 급비천어도 말이 좋고 나노마신도 말이 좋습니다.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 두 마리. 여기에 팔려주고 있는 게 콜긴입니다. 안쪽이 콜긴. 김유정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일단 1600m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서울의 1600m는 코너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인코스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아웃코스보다는 인코스가 유리해서 콜긴도 잘 인기 마필로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번 경주를 보시면 좀 얘는 좀 가지고 가야겠다 싶은 복병마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입니다. 바람의 검. 말 이름 참 멋있어. 바람의 검. 멋있는데 푸르칸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1600m는 코너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인코스가 무조건적으로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끝에 있는 바람의 검을 추천을 하고 있어요. 왜? 바람의 검은 어설프게 이렇게 찌르고 나가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스타트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출발하면 그냥 잡고 뒤로 붙어 가지고 후미에서 따라갈 마필이라 얘는 게이트하고 상관이 없어요.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상관이 없어 그냥 얘는. 상관이 없는데 이 바람의 검이 직전에 5 개월 만에 복귀전을 뛰었습니다. 복귀전 5 개월 만에.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상 주기를 돌아왔는데 상태감은 직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그렇다고 얘가 5 개월 만에 복귀전을 뛰었다 그래서 그럼 휴양 나가기 전에 뭐 1600, 1700을 잘 뛰었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 말은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자, 이번에 휴양 갔다 와서 어느 정도 말이 조금 변함은 좀 보이고 있었고 더군다나 여기에 지금 정상 주기 돌아오면서 1600m를 뛰고 있기 때문에 직전에 그 정도 발걸음의 변화를 보였으면 이번에도 한번 노려볼 만하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인기 마필들은 어차피 정해져 있잖아요. 나노마신이나 금빛천하. 콜기는 좀 물음표를 찍는다고 하더라도 얘네 두 마리는 어차피 버텨주고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 붙여서 여러분들이 바람의 검은 한복승으로 붙여가도 충분히 배당은 나오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서울 7경주에 복병 마필 바람의 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 5경주입니다. 3등급 중거리 16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경주 인기 마필들은 꾸준한 발걸음을 보이는 마필들이 인기도를 끌고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4번 위대한 선택 유현명 기수죠. 꾸준하게 뛰고 있는 발걸음이고 그리고 8번 라스트 드래곤도 계속적으로 꾸준한 발걸음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고 7번 글로리 크라운 직전에 대상 경주 나갔죠? 예, 직전에 대상 경주 뛰고 지금 일반 경주로 돌아왔는데 이 세 마리는 지금 뭐 중거리에서 꾸준한 발걸음을 보이고 있는 마필들이라서 팔려주고 있어요. 다 상태감은 다 좋습니다. 이상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이번 경주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보병 마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즘에 잘 안 되고 있는 멀로 이 멀로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챔프고입니다. 챔프고. 왜 제가 챔프고를 말씀을 드리느냐 이게 챔프고를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번 경주가 1600m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챔프고가 계속 뛰었던 대로 1800 장거리 나왔으면은 저는 추천 안 드립니다. 근데 왜 제가 1600이라서 추천을 드리느냐 부산의 1600은 서울의 1600하고 완전히 다르죠. 여기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여기 출발해 가지고 3코너까지 여기 거리가 600m 예요. 600m 면은 정말 길죠. 그러니까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내가 원하는 포지션을 가장 좋게 골라 들어갈 수 있는 경주가 1600m 경주라는 거. 근데 더군다나 외곽 게이트 출발이야 지금. 외곽 게이트 출발에 기본적인 스타트가 있어. 제가 아까 몰로 기수 단점을 얘기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죠. 요새 안 되니까 자꾸 서둘러. 몰로가 자꾸 서둘러요. 서두르는데 이번 경주도 분명히 서두를 거예요. 그래서 몰로 기수가 탔기 때문에 제가 챔프고를 보는 거예요. 자, 왜?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여기까지 600m 라고 말씀드렸죠. 11번 여기 제일 끝이잖아요. 쭉 몰로 기수가 계속 몰고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보면서 대각선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오겠죠. 여기서 출발하는데 이렇게 대각선으로 사선으로 찌르고 이렇게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선입 전개가 가능합니다. 왜? 이번 경주 스타트가 빠른 마필이 그렇게 없거든요. 충분히 챔프고가 선입 전개가 가능해요. 그리고 경주 거리가 1600 이다. 인기 마필들도 괜찮은 발걸음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자, 여기에서 챔프고도 1600 경주 거리라고 그러면 만만한 발걸음은 아니에요. 분명히 매력적인 발걸음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1600의 외곽 게이트 출발, 거기에 더군다나 몰로까지, 이거는 궁합이 딱 좋아요. 궁합이. 이번 부산 5경주의 복병으로 볼 수 있는 마필은 챔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4등급 1200m 경주. 이번 경주는 그냥 가볍게 지나가게요. 나이스포스죠. 아주 강력한 인기 1위로 갈 겁니다. 발걸음이 워낙 좋고 데뷔 전에도 좋았고 직전 경주도 좋았고 이번 경주 더 좋아요. 성장세가 빨라요. 그리고 여기에 팔려주고 있는 깜빡이 울트라 망치입니다. 두 머리 깜빡이죠. 근데 울트라 망치 같은 경우는 정정희 기수가 직전에 잘못 탔죠. 자기가. 충분히 깜빡이 팔리고 깜빡이 들어올 수 있었는데 왜 뭐 실수했느냐. 그때 당시 인제 인기 1위 마필이 학산 스피드였습니다. 그렇죠. 학산 스피드. 근데 제가 학산 스피드 말씀드렸잖아요. 마이야 기수가 너무 말을 잘 못 타서 이동환 기수가 살짝 승급했더라도 이동환 기수가 잘 탈 거서 여기는 그냥 한 바퀴 돌아올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울트라 망치가 걔가 세면 놔두고 자기만 혼자 어차피 '아 쟤는 못 이기는구나.' 포기했었어야 돼요. '나는 2차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갔어야 되는데, 야 울트라 망치를 타고 그걸 잡아보겠다고 정정희 기수가 '내가 저거 잡아서 이겨야지.'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막 가서 덤비니까 어떻게 돼요? 중간에 오버페이스 된 거예요. 가랑이 찢어져 가지고. 그래 가지고 어떻게 돼요? 결승선 딱 코앞에서 목차로 따여요. 근데 반대로 정정희 기수가 '아 쟤는 못 이기겠구나. 발걸음 너무 좋구나. 그냥 나 2 착만 할까.' 하고 갔으면 그냥 널널하게 2 착했어요. 널널하게 진짜. 고민도 안 하고. 정정희 기수가 인제 그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어떻게 나이스포스가 선행을 가도 직전처럼 그렇게 막 대놓고 몰고 따라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 걸음만 지키고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정정희 기수가 직전 경주는 울트라망치 깜빡이를 지켜내지 못했지만 이번 경주는 지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요일 부산 6경주입니다. 코리안 오크스 대상 경주. 마생애, 말이 한평생 살면서 딱 한 번이죠. 상간마 경주도 딱 한 번이고 오크스도 딱 한 번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서울에서 두 마리 딸랑 내려왔어요. 자 그만큼 부산의 이 판타스틱 밸류의 발걸음이 해 볼만 하면 내려오죠. 왜? 내려오기만 해도 출장료가 몇백 단위니까 내려와도 손해는 안 나거든요, 왔다 가도. 근데 아예 안 내려왔어. 왜? 와도 별 볼 일 없을 것 같으니까. 자 그래서 판타스틱 밸류 직전에 인제 안말 대상 경주에서 우승했잖아요. 오마신 이기고. 이번에도 말은 진짜 좋아요. 오늘도 스마일이 많이 팔려주고 있는데 1800 입니다. 중거리도 아니고 1800 이라기 때문에 뛰어봐야 알죠. 부산에서는 보령 라이트킨도 괜찮죠. 1번 게이트 출발 조건에 유현명 기수 기승하고 있어서 괜찮은 발걸음인데, 제가 보고 있는 복병 마필은 서울 마필입니다. 라이징. 그러니까 저는 내심 라이징모를 직전에 인제 김태희 기수가 기승을 했었잖아요. 김태희 기수가 타기를 좀 원했는데 이번에 이제 빅투아르 기수로 바뀌었어요. 김태희 기수가 탔으면 잘 탔을 것 같은데, 여하튼지 간에 직전 경주도 그리고 대전 경주에서도 두 번이나 배당을 터뜨리고 들어왔던 마필입니다. 근데 그게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경주 거리는 좀 다르지만 이 라이징모라는 마필이
이게 은근히 끈기가 좋은 마필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직전 경주 뛰는 모습을 봤을 때도. 자, 그래서 이번에도 이 빅투아르 기수가 기생하고 있는 라이징모가 끈기를 발휘하면서 결승선에서 한 걸음을 좀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번 오크스 대장 경주에 좀 비인기 마필이긴 하지만 저는 서울에서 내려온 라이징모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3등급 중거리 14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5번 리얼딜이죠. 문세영 기수가 계승하고 있는 리얼딜. 감량이 없고 이제 승급전인데 얘는 플러스가 됐어요. 웃기죠. 승급전인데 플러스가 왜 됐을까? 근데 왜 플러스가 됐냐? 직전에 얘는 원래 4등급 마필이었는데 직전에 3등급 점핑을 해서 우승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3등급 점핑을 해서 52km 달고 우승을 했는데 점핑해서 우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등급으로 올라왔는데 "야 넌 직전에 3등급 점핑해서 52 달고 우승했잖아. 이번에는 더 달아야지." 그래서 더 다른 거예요. 승급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54.5를 달고 뛰는 거고 직전에 이제 3등급에 어차피 뛰고 우승을 했기 때문에 뭐 승급전이라는 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말 그대로 그냥 보면 되는 거고 안쪽에 1번 이제 캡틴 타임이죠. 직전에 1600m는 좀 버거웠죠. 그래서 1600m가 안 되니까 경주 거리를 다시 줄였어 1400으로. 1400은 해볼 만하죠. 이 두 마리가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여기에서 보고 있는 복병 마필이 이겁니다. 7번 더썸 파이터. 더썸 파이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캡틴 타임하고도 거의 비슷하게 뛰었던 발걸음이에요. 근데 이번에 부담 중량도 거의 동일 부담 중량에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 캡틴 타임하고 발걸음을 비교를 해 봤을 때 막 밀리는 그 정도의 발걸음은 아니거든요. 더썸 파이터도 괜찮은 발걸음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번 경주 인기 마필 두 마리도 좋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유승환 기수의 더썸 파이터도 발걸음이 만만치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 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800m 장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경주는 제가 이 10 경주는 메인 경주로 선정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알려주고 있는 창조의 아침 그리고 6번 프로시드 5번 서머 파티 이런 마필들이 지금 1800에서 발걸음이 다 좋은 마필들이죠. 이상은 없습니다. 창조의 아침도 지금 안쪽 게이트 출발에 2억 기수 2억 기수 불러왔으면 열심히 한번 타볼 것 같고 서머 파티도 프로시드도 프로시드 같은 경우에도 말은 좋아요. 말은 좋은데 감량 조건도 김성현 기수가 기승해서 감량 조건도 좋고 모든 조건은 좋은데 이제 일단 김성현이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서 이제 그게 쪼끔 우리가 갈등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 서머 파티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보다 부담 중량은 좀 다소 올랐죠. 부담 좀 올랐는데 일단은 끝걸음을 좋은 끝걸음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무시할 수 없는데 자 이 인기 마필의 3 마리의 발걸음도 분명히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저는 어 눈에 딱 띄었던 복병 마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그 복병 마필을 놓고 승부를 한번 보고자 메인 승부로 선정을 한번 해 봤습니다. 준메인 승부처도 그랬고 이번 메인 승부처도 그러고 분명하게 발걸음의 변화를 보이는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변화를 그냥 보고 '아 저거 변화가 있었네.' 하고 이렇게 넘어가다가 요 근래 그렇게 해서 놓친 말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 이럴 때는 그냥 과감하게 놓고 때려 버려야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도 과감하게 배당 마필들을 놓고 제가 승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이번 10 경주 인기 마필들의 발걸음도 좋지만 상태가 상당히 좋아진 복병 마필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메인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11 경주입니다. 2등급 1800m 장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경주 인기 마필들이 좀 먼저 보이죠. 10번 신의 이름. 가장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 김성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감량 때문에 김성현 기수를 기승을 시켰는데 말은 좋죠. 말은 좋은데 9경주와 마찬가지 10 경주와 마찬가지로 말은 좋은데 이 김성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물음표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경주지만 말은 발걸음은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외곽에 11번 엘도라도 강남입니다. 네 엘도라도 강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전 경주보다 부담 중량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기본기는 가지고 있는 그런 또 마필이 되겠죠. 그리고 5번 썬더 드림도 임다빈 기수.
썬더드림 같은 경우는 직전에 장추열 기수가 또 워낙 잘 탔는데 일단은 이번 경주는 약간의 공백기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훈련 상태는 제가 봤을 때 인기마 3 마리 중에 썬더드림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훈련 상태는. 가장 좋게 제가 객관적으로 제가 봤을 때 주관적이죠. 제가 주관적으로 봤을 때는 썬더드림이 좀 좋아 보였고 여기에 한 마리 더 팔리는 게 걸작원입니다. 걸작원은 이제 선행 가면 좀 더 잘 뛰죠. 선행 가면 잘 뛰는데 이번에 감량 이점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 될 것 같고 인기마 4 마리 그러니까 썬더드림, 걸작원, 신의 이름, 엘도라도 강남 이 4 마리 안에서 결정은 될 것 같아요. 결정은 될 것 같은데 말씀드렸듯이 제가 봤을 때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얘가 그래도 휴식을 좀 취하면서 컨디션이 올라와서 그런지 훈련 상태는 가장 좀 좋아 보였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경주를 정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11개 경주와 6개 경주를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저번 주도 그렇고 이번 주 그러니까 완전히 좀 분위기가 다르죠.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월말 경주였고 이번 주는 이제 월초 경주여서 서울 특히나 이제 서울의 편성 자체가 완전히 좀 다른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뭐 어차피 판이 깔리면은 거기에 맞게 또 예상을 잘 해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토요일도 그렇고 일요일도 그렇고 남아 있는 경마 1회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경마를 즐기시든지 간에 건승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5월 둘째 주 예상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